이번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로서 사흘째 충청권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청주에서 시장 상인들과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는데 그 모습 잠시 보시죠. 환영해주세요. 삼겹살은 대중적인 고기고 국민적인 고기잖아요. 소통을 상징하는 고기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보실 수 있게 잘 하겠습니다. 네, 믿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검사 생활 하시기 이전부터 대학 생활 때부터 이거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축하하는 의미에서 처음에는 그냥 소금액으로 한잔 먹고 하시죠. 손에다 시켜서 할아버지가 빨리 들어오게 할 나라 다 시켜줄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해. 손이 얼었어. 바깥에 오래 있었구나. 사진 한번 찍자. 내가 여기 의자에 앉을 테니까 자, 나는 여기 앉고 어린이들 감기 걸리겠어. 둥둥이도 차. 네. 보신 것처럼 대선 후보가 충청권에서 이 표심 잡기에 열중하는 사이 국민의힘 당 대표는 패싱 논란 끝에 활동을 모두 접고 보이콧을 한 채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갈등설은요, 지난 7월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할 때부터 계속 끊임없이 제기돼 왔죠. 다만 이제 아무래도 보안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전격적인 입당을 선택한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다소간의 오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은 오늘 최고위원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특별한 모두 발언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경원 대표께서 먼저 말씀 주시겠습니다. 공개 발언이 없습니다. 이틀 전이었죠. 저녁 시간 이준석 대표가 SNS에 올린 글에서부터 파열음이 본격적으로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SNS에 이 글을 올릴 당시 상황이 언론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그 당시에 이준석 대표는요, 초선 의원 5명과 저녁 식사 자리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준석 대표와 의원들은요, 소주를 무려 10병 정도 마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술을 마신 건데 술을 마시면서 저녁 식사를 하는 도중에 많은 해석을 낳았던 그 문장, 바로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라는 그 문장을 이준석 대표가 SNS에 올렸던 겁니다. 이 문장과 함께 엄지손가락을 내려서 야유를 하는 듯한 모습을 그린 이모티콘도 함께 SNS에 올렸었죠. 한마디로 음주 상태에서 이 해당 문장을 SNS에 올렸다라는 게 되는 건데 정말로 이 당대표 사퇴까지 생각을 하고 올린 글인지는 좀 의문이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이게 술 때문에 취해서 그냥 순간적으로 올린 건지 진짜로 진지한 어떤 뜻을 담아서 올린 건지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해명은 없고요. 네, 술을 마신 시간을 좀 우선 보면 한 네. 2시간 남짓 마셨거든요. 네. 그리고 초선 의원 5명 그리고 본인 포함하면 6명이서 마신 건데 소주 10병가량이면 좀 많은 술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5명에서 2병씩 나눠 마시면 많이 마신 거죠. 이게 6명이지 않을까요? 네네네. 이준석 대표까지. 어쨌든 간에 글쎄요, 개개인의 주량이라든지 또 같은 참석자들끼리도 마신 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쉽게 속단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이 포스팅 내용을 보면 어떤 분개하거나 이렇다기보다는 좀 씁쓸해 보이거나 어떻게 보면 비아냥 같은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서 이게 또 만취해가지고 이랬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본인이 뭔가 판단이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때 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같이 참석한 사람들도 그때 윤석열 후보라든지 여기에 대한 얘기가 특별히 나오지 않았고 심지어는 이준석 대표가 SNS에 글을 올리는지도 몰랐다라고 하는 네. 참석자 전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든 본인의 마음을 크게 움직이는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사이에 이제 결국에 그동안 지금 아까 자료 화면으로도 보셨겠지만 회의 마치면서 그냥 말없이 마치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좀 마음속에 꾹 눌러 담았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네. 그것이 이제 이번에 발현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소주 10병만 소주만 10병 나눠 마셨으면 그렇게 크게 아닌 많은 양이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 얘기 들으면 폭탄주로 마셨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 맥주하고 섞어서 소주 10병이면 그건 상당한 네. 양일 수 있거든요. 이건 본인이 해명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죠. 자, 이 선대위 일정을 보이콧한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이 포착이 된 곳 바로 부산이었습니다. 당 대표의 부산행 하면 5년 전에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2016년 이른바 옥새 들고 나르샤. 이래서 옥새 파동이라고 했던 당시의 영상을 잠시 보시죠. 좀 쭉 가라니까요. 대표님 한 번만 저 봐주십시오. 부산에 계속 계시는 거죠? 내일 오전 중으로 서울로 올라가서 오후에 당사의 대표방에 가서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철도 뛰어라. 지난 2016년 당시 총선을 앞두고 친박계와 공천 갈등을 빚다가 당시에 김무성 대표가 후보자 추천장 날인을 이 도장을 거부한 뒤에 부산으로 가는 일이 있었죠. 이른바 옥새 들고 나르샤, 옥새 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혹시 이 그때 당시에 이 옥새 파동을 염두하고 부산으로 간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여기저기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 옥새 파동이라는 게요, 잘못된 게 옥새, 즉 대표 직인을 가지고 가신 게 아니고 네. 서울에 있었습니다. 도장은 몸만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옥새 파동이라는 거 좀 그러니까 들고 어폐가 간 건 있는 아니라고 거고. 말씀하신 그렇죠. 거고요. 네. 도장은 서울에 있었다. 네네. 자, 두 번째, 그럼 부산을 왜 가셨느냐? 네. 이준석 대표가 저도 하필이면 왜 부산이냐 생각을 했는데 네. 오전에 나온 보도를 보니까 그 장제원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가서 아하. 그쪽 사무실의 당직자들과 사진을 찍고 뭐 당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다. 뭐 당원 증감이 어떠냐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네. 즉 그동안 언론에 많이 보도됐습니다마는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 주변 분들하고 많이 마찰이 있는 것처럼 많이 네.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중에 이제 우리가 흔히 떠올리게 되면 장제원 의원. 의원을 생각할 네. 수가 있는데 장제원 의원 사무실에 부산에 있는 지역 사무실에 가서 아하. 사진을 찍고 뭔가를 했다. 음흠. 이것은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뭔가가 있는 것이 음.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려진 대로 윤 후보 주변의 이 측근들과 뭐 마찰이 있거나 사이가 안 좋다라는 소문을 불식시키기 위한 또는 전혀 사이 안 좋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행보일 수도 있다. 그런 해석이 가능하겠군요. 자, 이준석 대표의 이 보이콧. 근데 이 어디 있는지 다 확인됐으니까 잠적이라고 하기에는 또 애매하네요, 표현이. 잠적은 아니죠. 예. 자, 어쨌든 이 업무를 모두 배제하고 지금 사무실을 떠난 상태인데 이 배경이 된 원인 꼽히는 게요. 바로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 영입 그리고 충청 일정에서 이 통보 없이 일정이 정해진 부분. 그래서 패싱이라고 논란이 됐었죠. 이에 대해서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입장을 오늘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런 일들이 네네. 특히 그 선대위 과정에서는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너무 다들 바삐 움직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실제로 제가 어제 다른 데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최종안을 제가 통보받은 거는 네. 밤 10시 반입니다. 그 바로 전날 예. 밤 10시 반에 그 당직자가 아주 미안해하면서 네. 그저 알았다고 제가 난 세종 간다. 아, 네, 그렇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했는데 사실은 가장 근본으로 파고들자면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합류 문제가 자리하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합류가 필요하다고 한참 전부터 주장을 해왔던 사람. 예, 후보께서 그 김종인 위원장이 합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을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자, 김병준 위원장도 전날 밤에야 충청 일정을 알았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선대위 체제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김 위원장은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전투 지휘 능력으로 실적이 없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2002년 대선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나다. 이렇게 이 당시 노무현 정부 때의 경험을 언급하면서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당 대표가 가장 열심히 해야 할 일은 선거 이기는 것이다. 라는 김병준 위원장의 일침. 글쎄요.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보이콧이 결국 김종인 전 위원장의 합류 불발에 대한 불만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대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네. 특히 이제 대선에서는 정말 이 전쟁을 앞서서 지휘해서 승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죠. 그런데 이제 당대표가 뭔가 불만을 가지고 보이콧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김병준 위원장의 걱정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당무를 거부한 게 뭐 단지 일정을 통보를 못 받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게 분출될 때는 그동안의 여건들이 쌓였다가 그게 한꺼번에 폭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뭔가 좀 어린 당대표에 대해서 좀 그 당의 전반적인 기존의 중진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비협조적인 모습이라고 아마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윤석열 후보가 입당할 때부터 계속 뭐 대표도 몰랐다. 그리고 얼마 전에 김병준 위원장이 기자회견 할 때도 몰랐다. 계속 이렇게 소외되다 보니까 이렇게 대선을 치렀다가는 윤석열 후보가 독주하고 당대표인 본인의 역할은 굉장히 없어지는. 네. 그랬을 때 이걸 확실히 지금 정리하고 가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김병준 위원장도 어떻게 보면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네. 어쨌든 간에 김종인 위원장이 합류 못하고 김병준 위원장이 지금 거의 원톱 체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어떤 후보와 당과의 갈등 사이에서 그런 걸 조율을 해야지 네. 그저 뭐 후보의 뭐 명을 받아서 하는 것 같은 이런 식의 모습도 진짜 그 연륜과 경륜을 갖고 있는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라면 네. 분명히 좀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병준 위원장도 뭐 하루 이틀 시간을 좀 갖고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어떻게 중재 역할을 하는지도 오늘 내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와의 이 갈등을 두고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의 보이콧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의 입장은 그럼 어떤 입장일까요? 들어보시죠. 뭐 자세한 이유야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그 민주적 정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 차이와 이런 문제들은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합의점을 찾아서 나아가는 것이 또 민주적 정당이 아니겠습니까? 일사불란한 그런 지휘 명령 체계가 있다면은 그게 어디 민주적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후보로서 내 역할을 다 하는 것뿐이고. 자, 어제 윤석열 후보의 지시로 권성동 사무총장이요 이준석 대표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만나지는 못했고요. 또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에게 무리하게 연락하지는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우리가 뭘 잘못했냐 라면서 황당하다라는 반응도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윤 후보도 이준석 대표를 좀 적극적으로 붙잡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 길어질수록 윤 후보의 리더십에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상황을 수습하려는 모습이 아쉽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